동반 불출마 공방. 네, 민주당 소속 의원 155명이 참석한 1박 2일 워크숍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당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성토장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보자고요.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이재명 의원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간담회 통해서 좀 입장 변화가 생기셨나요? 신경전. 밀지는 말고 하실까요? 인생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당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이재명 의원은 면전에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민주당 워크숍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기자들이 뒤에서 밀으니까 자꾸 밀지는 마시고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자꾸 불출마 자꾸 하지 말라고 밀지 말라라는 이야기처럼 저는 들리긴 네. 하는데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미 이번에 개항 보궐선거 나올 때 이미 결심은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 출마하는 걸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출마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제 대표 출마를 위한 전초전이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진작 이야기를 했겠죠. 나 출마 안 한다. 그렇죠. 지금 그 많은 당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끄떡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우상호 위원장이 한 10일 정도의 여유를 줄 테니까 이때까지는 결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은 나 그때까지 결정 못한다. 나는 7월 말 돼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출마를 요청하고 불출마를 하라고 그러지만 이게 조직화가 안 돼 있다는 거에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왜냐? 어차피 이게 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권리당원 대의원들 투표가 거의 90%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몇 명이서 불출마하라 그래봤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본인이 승리할 게 뻔하고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를 해야지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검찰 수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결국 있습니까? 이 수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넘어야 다음 대권도 있고 뭐 공천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걸 못 넘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대표? 결국은 국회의원직에 불체포 갖고는 안 되죠. 당 대표가 되면 예. 야당 대표를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걸 아무도 보장 못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의원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고 네. 당내에서 주장하더라도 거의 기회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론이 쏟아지자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 고심이 많을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우리 의원님은 지금 계속 108번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원내와 원외 또는 당내와 당밖 이런 의견들이 아무래도 온도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듣고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 당권을 생각했던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나 또 홍영포 전 원내대표도 코앞에서 나도 안 나올 테니까 당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서른 의원도 면전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상당한 의원들의 그 압박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108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이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한국일보 보도일 텐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로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참석자는 아하, 이 대목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로
기울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네. 우리 최 교수께서는 우리 토요 랭킹쇼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세요? 아니면 이제 지금은 출마 쪽으로 아예 기울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100% 기울었다고 보지 아직 않아요.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내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원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된다. 강력히 당원들은? 주장하고 예. 있어요. 예. 근데 당내 인사들이나 개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이 일차있을 거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잘 치러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게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패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대표가 돼서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황적으로 봐도 5년의 시간을 만약에 차후에 나중에 2년을 혹시나 뭐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직책을 하는 게 나을지, 지금 네. 2년 하고 나머지 2년을 그러면 의원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현정 의원도 그렇고 다 이제 출마 쪽으로 또 말씀을 좀 주셨고, 아마 최 교수께서는 100%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박상규 의원 생각도 같으세요? 혹시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말도 많고 시끄럽고 한데 내가 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떠세요, 박상규 의원? 아예라는 게 정치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이긴 가능성, 하지만 예. 저는 이미 출마의 결심은 굳었다. 이미 굳었다? 당연히 그렇게 아하.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이제 허들이기도 하지만요. 네. 클라이밍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클라이밍. 뭐냐면 어떤 한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탈락 아닙니까? 그냥 떨어지면 네. 끝이니까. 그렇죠. 5년 뒤에 저 꼭대기 지점, 정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성배, 뭐 독이든 성배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게 어려운 자리지만 당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열혈 팬덤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본인은 최대한 고사하고 본인은 고심한다는 고심 모양을 7월 말 나가서 뭐 8월 초까지도 보임으로써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 워크숍에서는 룰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 출마냐 아니냐를 놓고 1박 2일간 난상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 그 참석자들 대부분도 이재명 출마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룰 세팅은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이걸 안 바꿔도 대선 때 1,600만 표를 얻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실상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2, 3, 4위 후보가 합종연행을 해서 이 대표를 이기는 전략을 고심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의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네.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일수록, 이것을 고심의 모습으로 계속 보일수록 여론은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민주당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 철험회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철험회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철험회 회원으로 잘 알려진 김남국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철험회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험회가 개파 정치나 어떤 특정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거나 그 지지층을 이용해서 정치나 의정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공부모임으로 시작해서 지난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만찬이나 이런 어떤 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고 단합을 위한 그런 자리도 없었고요.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를 철험회로 돌리는 것은 더더욱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철험회 소속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철험회 의원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요, 문정복 의원은 저도 철험회 회원입니다. 철험회도 당을 사랑하는 일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이 처음 알았다. 철험회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공개 대응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철험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았는데 왜 몰라셨어요? 네. 철험회 회원들이 한 22명 정도 됩니다. 22명. 네. 네. 근데 이제 공개된 분들은 한 11분 정도 돼요. 철험회가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주로 이 검찰 개혁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최강욱,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이수진 뭐 이런 분들, 이재정 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저렇게 오픈된 분들이고. 이게 철험회 네. 지금 멤버들이 그리고 이제 회원들은 그 한 10명 정도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은 뭐 김승원 의원도 보이고요. 네. 이런 분들인데 지금 이제 나는 철험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 철험회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강성 어떤 그 지지층들과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는 거예요. 주류가 그동안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 세력이 주류였습니다. 친문에서. 네. 근데 이제 친문 세력은 어떤 면에서 이제 비주류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는 뭐냐? 이재명 대표 거기에 철험회 플러스 친명 세력. 하하. 친명 세력의 대표적인 게 7인회지 않습니까? 근데 7인회 중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을 이야기해라. 우리는 어차피 간다. 네. 이제 그런 거고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좀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7인의 핵심은 어차피 이거 논란이 돼봤자 우리한테 손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야권의 주류 세력이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왜 제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할 경우에 당이 상당히 분열의 소지가 있냐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다음에 2024년 공천으로 이어지거든요. 총선 때. 예. 네. 그러면 친문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천을 위해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하게 반대쪽으로 오든지. 근데 문제는 반대쪽으로 깃발을 들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미국 가 계시고. 그러니까 마땅한 지금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낼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이재명 의원 측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한테 다 올 것이다. 야. 대세는 우리 쪽이니까 공천 앞두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공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민영배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민영배 의원은 처음에는 이분이 친문이고 친이낙연계였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바로 이재명계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다. 예. 뭐 그런 전망들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강하게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이 아마 분열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얼마만큼 지지세와 이걸 결합하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강욱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최강욱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그 이른바 짤짤이 그 성희롱성 발언과 관련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심을 최 의원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최강욱 의원이 이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시 판단해 주세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에 재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최강욱 의원의 재심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꼭 필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재심을 신청한 거 아니면 깨끗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 게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 내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최강욱 의원 본인이 만약의 경우에요. 본인이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렇게 계속 징계도 내려오고 이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재심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또 저기에 대해서 윤리심판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겠죠. 네. 그 결정을 또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재심이라고 하는 게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심 신청하는 것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윤리심판이 정말 재심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런 예. 부분들이
뭐 물론 윤리심판원이 정무적 판단도 저는 일정 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징계가 6개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재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최강욱 의원의 재심은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욱 의원 중징계를 주장해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보면요, 최강욱 철험회 좌표부대 다 부끄럽다. 지난 22일 이렇게 밝혔고요. 또 어제는 폭력전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은 이들의 눈엣 가시가 돼서 온갖 고초를 겪어왔다라고 하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이 전 위원장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야인이나 다름없는 상태지만 그 발언의 비중은 대단히 높고 또 따르는 팬층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내게는 내 주위에는 철험회와 같은 그런 극렬한 또 강성 지지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또 비판도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더라도 폭넓게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긴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자산이 많이 또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이 본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지지를 저렇게 표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또 좋은 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도층을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의 중도 유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계속 좀 시끄러운 모양새인데요. 최근에는 그 박지원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합성된 좀 사진이 또 올라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빨간색 옷은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기호 2번도 지금 국민의힘인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저렇게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의원 왜 공격했다가 또 호되게 막 비판을 막 공격을 받았던 의원인데 저런 모습을 두고 이원욱 의원은 우리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박지원 위원장은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박 전 위원장을 두고 계속 뭐 저렇게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제야 정치를 좀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래요. 자, 최근에 왜 갑자기 본인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들한테 강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 그랬을까요? 결국 이 박지원 위원장도 당이라는 게 지지 기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인이 한번 이게 사퇴해 보니까 뭐 아무도 지금 눈으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의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이 개딸들과의 갈등을 좀 줄이고 이재명 의원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손을 잡아야 본인의 존재감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를 어떤 면에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정치인이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본인이 정치를 해보면서 위원장일 때는 언론에 관심을 갖다가 그만두면 하나도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준석 대표도 보면 본인이 10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쌓아왔잖아요. 방송 출연하고 뭐 활동하고 선거 나가고 해보면서 이제 당대표 자리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밟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본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포된 측면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 위원장 돼 보니까 뭐 굉장히 큰 자리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어쨌거나 정치라는 게 조금씩 자신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저는 정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오면 최고위원 출마할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결국 지지층들을 모으고 정책적인 판단을 어떤 면 판정을 받는 저는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죠. 네. 예.